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남자친구에 대해서 법원이 소송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 가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교제하다가 이별을 했는데요. 근데 이별 이후에도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했죠. 그래서 그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주거 침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 침입까지 했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인스타그램 같은 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공포심을 느낀 그 피해자는 법원에 이제 잠정 조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잠정 조치 결정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 계좌로, 그러니까 여자친구 계좌번호로 알고 있었어요. 이 가해자가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계속 송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송금해요. 전 여자친구 계좌로. 그런 다음에 그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여금이라 하면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 주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채권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잖아요. 전 여자친구는. 일방적으로 송금을 했을 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해자는 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까요? 바로 피해자가 이사간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컨텐츠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 송달을 합니다. 즉 배달을 하죠. 그래서 피고가 이 소장을 수령해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원고 입장에서 그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냐면 그 피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 경우에는 그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제 기재해서 사실 조회하면 통신사에서 그 가입자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또는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은행에 사실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회신을 해줍니다. 개인정보긴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한 거기 때문에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는 피고의 과거 주소는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피해자는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하도 하니까 기존 살던 주소에서 이사를 갔어요. 기존 살던 주소지는 그 가해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피고의 과거 주소를 소장이 기재해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장이 송달될까요? 송달 안 되겠죠.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거나 패문부재,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수치인 불명, 이런 이유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를 알아내서 정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원고는 이 주소 보정 명령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동사무소. 방문하면 그 주민센터 직원이, 공무원이 그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해서 이 과거 주소가 이 초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없으면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초본에 과거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곧바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원고에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초본에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겠죠. 전입 전출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주소로 정정을 하면 소장이 송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고의 과거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서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 피해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죠.
하지만 뭐 이게 허위 채권이라는 거는 금세 드러났겠죠. 네, 뭐 스토킹으로 처벌받기도 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사는 이 가해자를 이 사건에서 원고적 민사에서는 가해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차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은 민사소송 행위도 피해자에게 불안 및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스토킹을 하는 행위, 참 어떻게 보면 신종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뭐 허위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보면 그런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